아버지, 큰일 났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5천만 원이 나요. 어쩌다 그렇게 됐니? 집주인과 얘기는 해봤니 해봤죠. 근데 안 된대요.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얘야,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네.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나 급한 줄 아세요? 농담이 아니야. 네 동생 결혼할 때, 너희 애기 낳을 때 다 대주다 보니 내 통장에 남은 게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한테는 집도 사주셨잖아요. 저한텐 뭐 해주신 게 있나요? 무슨 소리야? 네가 결혼할 때 신혼집 전 세금 1억 5천 대준 거 잊었어? 작년에 네 차 살 때 2천만 원 못 해준 것도 기억 안 나니? 거기다 너희 애기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의 육아용품까지 다 해결해줬잖아. 그거야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동생은 아예 집을 사뒀잖아요, 야.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너희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네 동생은 지방으로 발령 나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아버지, 그래도 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요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죠. 안 된다고 했잖. 네 이제야.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화를 내며 나가버린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73세 김성준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김 할아버지, 이제는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생각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과연 우리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짐이 되어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비밀들, 그리고 자녀에게 줘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말이죠. 이 정보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와 자녀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첫 번째는 노후 준비와 자녀 의존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다 키워줬으니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거나 노후에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전적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모의 경제적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자녀의 선의에 기대는 불안한 노후뿐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효성이 깊다 해도 그들에게도 자신의 가정과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까지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용돈 좀 더 줄 수 없니? 나는 말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끄러움, 자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는 부모로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에 산다는 말씀 많이 아시죠?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스스로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환경,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물론 이런 준비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노후, 그 꿈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미리 나눠주거나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런 선택이 과연 현명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업을 위해 재산을 미리 증여하곤 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서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로 인해 갑자기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많은 노인분들이 노후 준비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자녀들 간의 상속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습니다. 얘 형만 주고 나한테는 안 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갈등은 가족 간의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더 오랜 기간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유동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어 자녀나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이나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또한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요양비용 등이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겠죠. 재정 관리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노후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산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봐 줍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존감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노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번 용돈을 달라고 자녀에게 손 벌리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물론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더불어 재산을 잘 관리하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것보다 잘 관리해서 불려놓은 다음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독립은 여러분의 선택권을 넓혀줍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을 때,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이런 자유로움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핵심이 아닐까요? 따라서 재산을 잘 관리하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세 번째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89.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의 노후가 질병과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도 핵심 요소로 다뤄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노후의 삶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당장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당뇨병, 치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도한 염분과 당분, 포와 지방을 피하세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질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작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국 건강과 경제적 자립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넘기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여러분의 현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네 번째는 노인의 사회적 위치, 변화와 상속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계신가요? 한때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최근 통계를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처럼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핵가 조화와 더불어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상속 문제는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 재산을 자녀에게 언제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심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우리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들 간의 상속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부모 자신의 독립성과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의 기대에 지나치게 부응하기보다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본인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가 최우선입니다. 둘째,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재정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재무 설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상속 방법을 찾아보세요. 넷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후와 가족 간의 화목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재산 관리와 상속 계획으로 행복한 노후와 화목한 과정을 동시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다섯 번째는 바로 요양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역할 분담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부모를 돌보는 문제에 있어 가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령으로 인해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미리 알아보세요. 모든 시설이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평판, 서비스, 질,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넷째, 재정적 준비를 하세요. 장기 요양에는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저축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요양시설에 가야 할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잘 준비된 요양 시스템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으면서도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요양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준비가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좌우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여섯 번째는 부모 자녀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의 관계가 10년 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성인 자녀 중 60%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성인이 되면서 자녀는 부모를 더 독립적이고 성숙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세요. 성인이 된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과도한 간섭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자녀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세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으세요. 부모로서 역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인생의 선배이자 친구로서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넷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삶을 가지세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며 이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족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해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는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여기세요. 지금 당장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대처가 행복한 노후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노후 준비와 자녀 의존의 문제. 우리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과 노후 재정 관리. 유동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노후 건강 관리.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상속 문제. 현명한 재산 관리와 신중한 상속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요양 시스템과 가족의 역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족 간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사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